내가 참 웃긴 거 네. 내가 보면은 요번에 더 퍼블릭에서 네. 추악한 북한의 윤석열 정부 흔들기 네. 북지령 내용 들여다보니 윤과 일가족 측근들 정치 추문 부정부패 행위 집요하게 네. 물고 늘어져야 네. 이 지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예. 이래가지고 이걸 여러분들한테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 네. 북한의 지령이냐 아니냐 지령이죠. 한번 보십시오. 네. 제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북한의 지령 내용이 네. 헌법재판소 탄핵재판에서 네. 공개된 가운데 네. 이게 공개된 거예요. 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개딸들아 변호사가 내 이야기가 아니야. 네. 이 탄핵에서 공개된 거야. 네. 요게 이제 주진우 의원이 네. 공소장에 담긴 내용 일부를 공개했어요. 네. 예? 윤석열 정권의 붕괴 작업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부터 네. 시작하기 전부터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는데 예, 예. 22년 3월 21일이니까 네. 대통령 선거 있기 전이에요. 예. 참. 4월 달에 선거했죠, 그때. 예. 자, 민주노총에 윤석열 정부 흔들려는 목적의 지령문을 3월 21일 날 예. 민주노총에다가 예. 북한에서 보냅니다. 그러니까 예. 북한 지령문은 어떤 게 실렸냐면요. 광범위하게 민중을 각성 분발시켜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을 다 불러내기 위한 실전 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할 과업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패당의 반북 대결 책동을 단호하게 규칙 배격하고 사회 내부의 극도 혼란에 몰아넣기 위해 대중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렸으면 한다. 이렇게 예. 하면서요. 윤석열 X에 대한 윤석열 농으로 보입니다. 네. X는 예. 대한 규탄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것과 관련한 활동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냐면 알다시피 3월 9일 진행된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 놈이 당선돼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 정권이 다시 들어섰다. 윤석열 패당은 한미동맹 우선을 전면에 내걸고 반북 대결 정책을 추구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친재벌 반노동 정책과 같은 반민중 악정을 실시하는 등 역대 그 어느 보수 정권보다도 필사적으로 발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 예.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하면서 모든 조직 성원들에게 친미 주구인 윤석열 패당의 4대 매국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체를 깊이 인식시키기 위한 내부 교양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라. 내부 교양으로 하래요. 네. 예. 예상되는 정세 변화와 민심 동향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활동 방향을 구체적으로 토의, 확정하는 사업을 선행시켜 나가라고 주문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일가에 대한 것들 공세를 강화하라.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이제 예, 예. 반전 평화 옹호 단체들과 통일운동 단체들과 연대해 반미자주와 조국 통일을 일관된 투쟁 노선을 내세우라. 당면하게는 4월에 예견된 한미합동 군산 연습을 저지 파탄시키기 위한 집중 투쟁에 힘을 집중해 윤석열 패당의 대결 관계를 집권 초기부터 꺾어 놓아라. 이렇게 네. 지시를 합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과 일가족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끝까지 물고 늘어져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탄핵 투쟁 불씨를 지펴 올려라. 이렇게 네. 했어요. 네네. 이걸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요. 내용이 예? 그 민주당이 탄핵을 발의했을 때 첫 번째 어떤 예. 그 근거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2차에선 내렸는데 예. 첫 번째 탄핵 발의할 때 이제 우리나라가 친미 친일 외교를 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멀리했다가 첫 번째 나와버렸잖아요. 예. 이게 지금 여기에 북한이
예, 대선 끝나고 나서 불과 뭐 1, 2주일 있다가 내린 그 지령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탄핵을 하긴 해야 되는데 그 탄핵에 관한 어떤 명분이나 문구를 그냥 지령문 받은 대로 그대로 그냥 토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냥 북한의 지령대로 움직이는 그냥 꼭두각시다. 이게 어떻게 일말의 창의력도 없이 그냥 북한에서 내린 지령문 그대로 탄핵을 발의하고 지금 그래서 미국이 발끈하니까 이제 그 다음에서는 그걸 뺐잖아요. 이번에 이제 여기 변호사 있잖아요. 이번에 김계리 변호사. 김계리 변호사도 이번에 이제 절묘하게 이 지령 내용이 동일하게 민주당은 실제로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 이 PPT 사전에 선전 홍보 수단을 이용하여 한반도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 전 인류에 대한 학살 만행으로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라는 지령도 또 내려왔어요. 후쿠시마 원전 처리수 관련돼 가지고요. 처리수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내려왔는데 민주당이 실제 일본 정부는 인류를 향한 핵 테러를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민주당이 북한 진영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게시물을 들며 후쿠시마 오염 방류 의혹을 제기하고 이후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장한 후쿠시마 오리 처염수 괴담을 통해 가지고 국고 손실이 1조 6천억이 투입됐다고 밝혔던 거죠. 현장 여기 그 뒤에 그 신문 밑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해가지고 저렇게 실렸단 말이죠. 이게 전부 다 뭐냐면 북한 지령하고 어떻게 그러면 똑같냐. 똑같죠. 그리고 지금 뭐냐면 김건희 여사 물고 늘어진 거 있잖아요. 친인척 관련돼 가지고 물고 늘어져라. 물고 쪽쪽 빨아 물고 늘어져라. 이런 거를 갖다가 너무 똑같다는 거지 행위들이. 민주당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탄핵 남발하고요. 그거는 물고 늘어져 가지고 나라를 도탄을 냈어요. 지금 그다음에 괴담 퍼뜨리고 민주당이 22대 국회 돌아서 한 거는 뭐냐면 괴담 아니면 그죠? 괴담 아니면 뭐 없어요? 탄핵밖에 없어요. 민주당이 거대 야당으로 윤석열 대통령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 일이라고는 탄핵과 괴담 이거 외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그것만 한 거죠. 근데 보면은 민주당이 한 거는 그냥 북한의 지령대로 수행한 말하자면 실행 조직 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뭘 기획하고 생각해서 이게 뭔가 의미를 담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서 내려온 지령 또는 중국에서 내려온 지령 그 지령대로 그냥 꼭두각시로 움직이는 단지 그냥 팔다리만 있는 실행 조직. 근데 나는 너무 짜증나는 게 아니 지들이 사상과 생각이 그러면 북한으로 아니면 중국으로 러시아로 유학을 보내든가 자식들은 아니면 글로 이민을 보내든가 해야지. 왜 이민을 꼭 미국으로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호주로 보내는 거야? 혁명의 주체가 아니면 제거되는 걸 아는 거죠. 본인이 혁명의 주인공이 아니면 제일 먼저 제거되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정말 이거 황당한 일 아니에요? 지들이 사상이 그러면 사상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거 지금 저는 빨리 있잖아요. 우리는 분단 국가고 게다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종전 협상한 적 없어요. 그죠? 우리는 주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지금 종전하지 않았다고. 지금 뭐냐면 휴전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고집을 부려서 종전을 안 하고 계속 휴전으로 간 거죠. 휴전입니다 지금. 휴전 선언했지 종전한 적이 없어요. 6.25를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전제 적으로는. 맞죠. 그걸 누가 지키고 있어요? 유엔이. 대리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엔 사령부가 아직도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마치 전쟁이 끝나거나 평화 상태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은 전쟁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전쟁 중이기 때문에 이게 종전이 된 게 아니고 휴전 중이기 때문에 언제 다시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가 않은 거죠. 그렇죠. 이거를 대비해 가지고 저는 뭐냐면 안에서 친북 찬양하면은 적국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북한에다가 피 흘려가지고 싸운 우리 국군들 지금 또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이 군인으로 간 청년들이 다 죽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군인들이 죽겠어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지금 우리 청년들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북한군들을 보면서 적국을 찬양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안 되죠. 그리고 참 웃긴 게 뭐냐면 6.25 끝나고 난 다음에요. 네. 끝나고 난 다음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네. 제주에서 4.3 사건이 일어났고요. 예, 예. 그게 뭐냐면 공산당 반란 운동이에요. 예, 예. 그게 민주화입니까? 민주화 아니죠. 그냥 폭동이죠. 공산 반란한 겁니다. 예. 예. 그때 김달삼이 네. 예. 그거 반란 주체입니다. 네. 공산주의자 김달삼이 일으킨 반란입니다. 예. 그거는 네. 그래가지고 양민을 학살했어요. 주민들을. 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뭐냐면 반동분자 빨리 그거 해라. 그러면 네. 이제 북한 예를 들어서 괴뢰군 만세 아니면 뭐 저기 민민주주의 만세 이걸 안 외치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요? 죽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그렇죠. 학살했어. 네. 그러면은 이제 거꾸로 이제 국군들이 올라와 낮에는 네. 낮에는 올라와 가지고 거기 가담한 사람을 또 총으로 네. 이제 뭐냐면 사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을 주민들이 이럴 거 아니에요. 저놈이 어저께 합세해가지고 네.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다 죽었다. 네. 이럴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제 그걸 신고를 받고 와가지고 직결 처형한 거예요. 네. 할 수밖에 없잖아. 네. 그러면 저놈들이 죽창으로 찔러 죽은 우리 그 양민들은 네. 그냥 개죽음이고 네. 우리 국군한테 총 맞아 죽은 사람은 잘못된 거고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김달삼이 폭동을 일으킨 게 원인이지 예.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런 어떤 것들을 민주항쟁으로 바꾸려고 하는 예. 시도들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네. 지금은 여순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해가지고 뭐를 해요? 영웅을 만들고 네. 그다음에 중국 군가 만들고 막 이랬던 거 예. 그 미친놈 있잖아요. 그 놈을 갖다가 또 동상까지 세우고 예. 광주에서 예? 아, 예. 누군지 알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예. 예. 그 새끼 이름도 외울 있습니다. 필요는 없어요. 예. 아무튼 뭐 예. 그런 놈이 있어요. 네. 그래서 광주 MBC에서는 또 그거 합창 동요제를 만들어. 예. 예? 동요제까지 열고 이런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이고 이게 정체성과 공정이 무너지면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좌파에서 활동하면은 말하자면 좀 있으면 트랙터 몰고 온 놈들도 네. 좀 있으면은 그거 될 거야. 예. 뭐 민주투사 될 거예요. 네. 국회의원 할 거야. 네. 예, 아까 네. 그 사람 정일성 맞아요. 맞아, 정일성 맞아요. 예. 예? 그런 게 이게 상식입니까? 그러니까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산업 현장에서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이런 사람이 애국자입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전부하다 공산화되자고 외치고 김정은 찬양하고 하다가 청와대 저기 용산 쳐들어가 가지고 트랙터 시위하고 이런 놈들이 더 잘 되는 나라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놈들이 법을 만드는 사회가 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입법부를 차지해서 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예. 민주당은 그냥 명령을 수행하는 그냥 실행 조직인 것뿐인 것 같아요. 예. 오늘 내용 자체가 그 민주당은 스스로 뭔가 판단을 내리는 조직이 아니고 북한에서 오다가 내려면 그대로 그냥 수행하고 네. 예, 그러니까 애당초 대선 끝나고 나서 불과 2주 있다가 내려온 지령에 따라서 그냥 철저하게 그 지령대로만 움직인 거죠. 예, 예. 여론 흑색 선전 그 김건희 여사 뭐 가족 뭐 해갖고 수많은 그냥 아니면 말고식의 흑색 선전을 2년 동안 하니까 그게 이제 실제로 영향력을 끼친 게 지지율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팩트를 폭격하잖아? 네. 그러면 좌파들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쓰고 꼴통 같은 새끼 뭐 이런다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니 반론을 펼치라 그러면 예. 반론을 못해. 예. 아는 게 없으니까 예. 대가리에 우동사리밖에 없고 네. 내용량 1g도 안 되는데 네. 지가 뭘 알아야 반론을 할 거 아니야. 예. 그냥 하는 말이 뭐 이렇게 저주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면서 예. 어우 정말 어우 뭐 이런 것밖에 못 한다니까. 예. 알죠? 맞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여러분들도 그 좌파 우동사리랑 대화해 보면은 예. 지 대가리만 좀 지제 대가리를 생각해야 되는데 네. 이 우동사리들이 아메바 수준이라서 예. 자기를 돌아볼 줄을 몰라. 예. 남만 봐. 네.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가 무식한 걸 몰라. 네. 그죠? 맞아요. 예. 진짜 무식하거든. 예. 걔들은 초바본데, 그지? 네. 예. 우리 초천재님 볼 때 초바보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일 답답한 게 좌파는 스스로의 어떤 머리로
어떤 사리 분별이나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참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좌파랑 찐 좌파랑 대화를 해본 적은 없어갖고 잘.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 길바닥에서 스트리트 파이팅하는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예, 그냥 길에서 막 붙잖아. 막. 근데 대화 자체가 안 통할 정도로 아예 이제 언어 자체가 너무 퇴화됐다는 느낌이에요. 네. 몇몇 구호만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막 내뱉는 배설하는 수준이지. 그게 논리를 갖추고 상대방을 무슨 뭐 설득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가 볼 때는 없어 보여요. 아니 논리가 없어. 왜 네, 그러냐면 논리 자체가 없어요. 기껏해야 논리가 언제냐면 1950년대에 망한 공산주의 사상인데 네. 그게 지금에 와서 진보라는 게 말이 됩니까? 퇴보지?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와서 진보라는 게 진보 교육이라고 예. 좌파들 나와갖고 진보 교육 했던 게 언제적 했던 거냐면요. 그 이름도 똑같아. 그게 언제 나온 거냐면 진보 교육이라는 책을 갖다가 보세요. 네. 그 진보 교육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나온 내용이 유럽에서 1890년대부터 네. 1930년대까지 했던 교육. 네. 에다가 망한 교육이야. 예. 거의 100년 전 뭐 그냥 100년 전 거를 끌고 와서 지금의 대한민국에다가 예. 진보 교육 이야기하고 빠졌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 애들이 똘통이 돼버린 거예요. 예. 골통들이 돼버린 거예요. 돌통들이. 예. 지금 우리나라에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 때 뭐를 했어요? 업적 중에 하나가. 예, 뭐 새마을 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새마을 이제 운동하고. 중화공업 육성도 하고 그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예. 글쎄요. 예. 무슨 뭐 자주국방? 의무교육을 시켰습니다. 실시했습니다. 의무교육이요. 그래서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중학교 의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아무리 지식 가난한 수준이 집도 아무리 가난한 집 아이들도 네. 의무적으로 네. 초등학교를 보내게. 옛날에 웬만 좀만 가난하면 애들 학교를 안 보내.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처벌받게. 네. 아무리 가난해도 초등학교는 보내라. 네. 이래가지고 아이들을 초등학교를 보내니까 네. 애들로 막 60몇 명 차고 막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게 의무교육을 하면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예. 똑똑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면서 네. 이게 뭐냐면 인적 자원이 된 겁니다. 예. 그 나라에서 두 가지 자원이 뭐냐면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있는데 네. 이게 이렇게 부존 자원이 많은 나라가 있고 인적 자원 똑똑한 사람이 많은 나라가 있는데 네. 이게 두 가지가 있으면 초인류 국가고 네.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먹고 살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는 공업 국가이기 때문에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물적 자원은 별로 없잖아 우리나라가. 네. 예. 그죠? 예. 관광 자원도 별로 없지. 네. 그렇다고 해서 부존 자원도 별로 없지. 네. 석유 가스 나와요? 아직 안 나오잖아요. 예, 예. 자급자족 안 되잖아. 예, 예. 예, 그런 나라에서 이거를 갖다가 인적 자원으로 살아야 되는 나라에 네. 애들을 갖다가 유럽에서 한불간 네. 그거를 진보 교육 이름하에 네. 애들한테 시켜갖고 애들을 멍청이로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옛날에 있잖아. 네. 그 막 그래서 자율학습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있잖아요. 네. 애들이 자유분방했거든. 네.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도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애들 네. 도저히 예. 한국 봐라. 한국 애들이나 저 일본 보면은 애들 교육을 잘 시킨다. 그래가지고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네. 교육을 따라가야 된다. 이러고 있을 때 우리나라는 갑자기 그때 시점에 네. 진보 교육 들어와가지고 망쳐놓은 거예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애들 보면 다 똘대가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애들. 예. 예. 대학 교육을 다 바꿔놨어야 되는데 네. 그러면서 대학 교육에 뭐 학교를 갖다 만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뭐를 갖다 만들었으면은 네. 그거에 맞게 그러면 뭐냐면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사회 교육 제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이 사회 제도는 무방하게 네. 교육만 바꾼다고 해서 바뀝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가 뭔지 알고 싶냐면 호주 같은 데 가면은요. 네. 사회 구조가 네. 고등학교면 나와도 되게 돼 있어요. 네. 대학을 안 가도 돼. 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네. 그죠? 예. 그리고 전공 아니면 인정 안 해줘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은 누가 가냐면 정말 가고 싶은 애들이 가요. 네. 그리고 가고 싶은 과를 가기 때문에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니까 네. 얼마나 재밌겠어.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요. 대학 가는 애들은. 네. 그리고 안 그러려면 대학을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사회 구조가 되면 되거든.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구조를 안 만들고 해외같이 그렇게 하자는 거야. 네. 그러면 애들은 애들대로 놀고 대학에서 변별력은 어떻게 가릴 거냔 말이지. 네. 사회 구조는 하나도 그대로 놔두고 예.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교육이나 이런 데서도 지금 굉장히 지금 삐걱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좌파들이 잘못된 거지. 네.
빨갱이 문제 있죠. 네. 예, 그러니까 뭐 교육 문제까지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가 이게 정말 좌파들 문제, 네. 빨갱이들 정말 IQ 정말 내용량 1g짜리들 네. 더 이상 얘들한테 우리가 당하면 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망하겠죠. 예. 근데 아무튼 좌파는 머리가 없는 조직이라는 느낌을 계속 갖거든요. 그런데 지면 우리는 뭐야? 그러니까 머리를 어디서 빌려오냐? 그게 네. 북한이랑 중국에서 빌려오거든요. 아 근데 그 머리한테도 지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예, 우리가 너무 그냥 예, 방관한 거예요. 민노총 같은 실행 조직만 그냥 이제 독버섯처럼 모든 조직을 다 먹을 정도로 그냥 내버려 뒀고 이게 모든 공공 조직까지도 민노총한테 장악된 상태에서 예, 거기서 내려온 지령이 바로 민주당에서 뭐 그냥 투쟁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법안으로 나오고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방송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느낀 게 뭐냐면요. 그 민주당도 그렇지만 사실 국힘당도 실행 조직의 일부 아니냐라는 느낌을 많이 갖는 게 이제 대통령 깜냥도 안 되는 인간들이 주로 주장하는 게 내각제잖아요. 네. 그 내각제라는 거는요 실행 조직만 있어도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명령하는 이제 예 그 조직이 중국이나 북한에 있고 그 자기들이 이제 밀어주는 세력을 이제 부정선거로 지르는 다음에 자기들이 원하는 이 매국 법안들을 막 이렇게 무제한 통과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한 명의 의지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아무리 국회를 먹더라도 윤석열 같은 대통령이 나오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각제로 정치제로 완전 바꿔버리면 이제 민주당은 이미 북한이나 중국에 완전 먹힌 실행 조직뿐이고 내가 볼 때는 국힘당도 이제 별 깜냥도 없는 인간들이 자꾸 내각제를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의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를 밀어주는 중국이나 북한 또는 뭐 국힘당 같은 경우 중국이겠죠. 중국이 밀어주면 거기에 올라타갖고 그냥 권력이나 꿀이나 빨다가 그냥 이렇게 부귀영화 누리겠다. 요 정도 마인드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이번 주 탄핵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어차피 그 탄핵 전까지는 같이 방송을 못 할 것 같아서 그렇죠. 하나 여쭤보는데 네. 이 챗 GPT한테 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돼서 이제 물어본 거 아시죠? 예. 뭐라고 답변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 50%뭐 이상 뭐 탄핵 된다는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네. 탄핵이 안 된다. 안 된다고 나옵니까? 예, 챗 GPT가 예. 탄핵 안 된다. 왜 안 되냐? 네. 확실한 증거 없이는 네. 대통령을 탄핵할 수가 없다. 아, 예. 그래서 지금 증언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에서 예.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네. 무리이다. 네. 이렇게 이제 챗 GPT가 이야기했어요. 예, 예. 예? 예. 챗 GPT가 이야기했어요. 예. 초천재님의 하고 챗 GPT하고 이렇게 지능 지수가 비슷하잖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 챗 GPT하고 예. 우리 저기 초천재님이 지능 지수가 비슷한 거의 뭐 인공지능 수준이라고 저는 예. 예,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근데 이제 이 좌파 진영은 말도 안 되는 아니면 말고가 걔네들의 이제 패턴이라서 그냥 8대0 뭐 그냥 인용이다 뭐 관대하게 봐줘도 뭐 7대1 뭐 인용이다 이러고 이제 막 그냥 여론을 어떤 식으로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는데 네. 우파 진영 내에서는 그렇게 막 낙관하고 이런 분위기가 예,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 안심하고 이렇게 안 나오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제 너무 이제 낙관론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위험한 상태라고 보고요. 저는 네. 길을 떼일수록 더욱이나 이제 앞으로 이제 예, 나오셔야 된다. 헌재 앞으로 나오시고 예, 이런저런 시위 무대에 있을 때 나오시는 게 지금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데 이제 도움이 된다. 예, 그래서 어떤 확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 것보다는요. 네. 예, 우리의 목적이 어찌됐든 탄핵을 각하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 헌법이나 뭐 이런 법률 전문가들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용기를 좀 찾고 이제 각하 쪽으로 이렇게 예, 자신 있게 얘기를 이제 피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한 달 전만 해도 이제 감히 이제 얘기도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각하 쪽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좌파들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었던 그동안의 인적 자원조차도 네. 이제는 더 이상 쉽지 않게 네. 정말 교육을 망가뜨려 놓고 네. 그리고 국가 시스템도 망가뜨려 놓고 예. 군도 지금 박살내 놓고 그렇죠. 그다음에 가계부채 예. 오늘 신문에 나왔듯이 전 세계 2위예요. 그러니까 1위가 어디냐면 캐나다, 아. 2위가 대한민국인데 가계부채. 네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가계부채가 이제 100% 가까이 되는 걸로 나오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108%로 알고 있어요, 이미. 예, 이미 1등이라. 예, 이미 1등입니다. 예. 전세를 포함 안 하고 계산을 하면은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포함하면은 네.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게 지금 부채 비율이 네. 전 세계 1등이고 게다가 지금 가장 가파르게 오르게 있는 게 기업 부채 네. 비율이거든요. 네. 이거는 GDP의 2배가 넘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네. 예전에 IMF 때 있잖아요. 네. 가계 부채 비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IMF 때 가계 부채 비율이요. 예. 그때는 좀 낮지 않았을까요? 얼마였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때 가계 부채 비율이 30%였습니다. 30%요. 예. 그러니까 GDP의 30%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든지 극복할 여력이 컸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만약에 IMF 같은 게 온다 그러면 예. 폭발력이 100배는 넘겠다. 예. 이미 빚으로 돌아가는 경제, 예. 빚 낼 여력 자체가 없는 없어요. 상태에서 경제 위기를 막으면 완전 폭망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냐면 물가가 네. 지금 이제 잡혀야 되잖아요. 네. 물가가 안 잡히니까 고금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물가를 잡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고금리거든요. 네. 근데 이 금리를 갖다가 이제 가계 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네. 금리를 내려줘야 돼요. 그죠? 네. 이거를 낮추려면 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올려야 되는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예.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면 경제를 활성화나 또 내수를 또 살리려고 그러면은 네. 내려야 낮춰야 되고. 돼. 예. 그러면 또 집값이 또 팍 뛰어. 네. 이러니까 네. 지금 낮출 수가 없는 상태에 네. 이재명이 늘 주장하는 게 25만 원인 거예요. 네. 정말 중요한 책 소개 하나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환신골드 옆에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님의 존영이 표지로 사용되는 거 여러분 보실 수 있는데, 올해는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되는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개소문과 대조영 등 유명 작품을 쓴 유현종 작가가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실록 소설을 집필했어요.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삶의 여정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데요. 현재 서점에서는 1권과 2권을 4만 원 정가 판매 중인데, 오직 멸콩TV 구독자분들께만 택배비 포함해서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에 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 멸콩TV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면 건국 대통령 이승만 1, 2권 세트를 정가 4만 원의 절반인 2만 원의 택배비 포함으로 드리니까 이거 정말 인쇄비만 받고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 많이 알리고 싶어서 멸콩TV가 준비한 거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고 자녀분들에게도 권해주시고, 사무실에 집 서재에 이게 딱 놓여 있으면 그걸로 말 필요 없이 인증이 딱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연설하는 걸 자주 듣잖아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말할 때 자신감이 없어요. 잘 몰라. 그리고 네. 항상 이야기하는 게 공과 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공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정도 유보적인. 우리가 다 전교조들한테 가스라이팅 돼 있는 그래서 거죠, 그런 그게. 아니에요. 그 지금 이승만 대통령은요 공으로 사소한 작은 과들을 다 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은 우파 필수 과목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반드시 읽어봐야 되는 책이다.